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준비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만 18세 이전까지 부여받았던 지원 혜택을 1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 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 등의 이중고를 겪었던 전국 215만 한부모 가족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한부모 가족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 등 급여 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규제 발굴에 착수, 5월까지 복지 피해 사례 및 자료조사와 구제개혁 시군감담회 등을 실시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시 한부모 가족 자녀인 A씨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고교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면서 취업을 준비했지만 고교 졸업 후 갑자기 지원이 중단된 데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한부모 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 건의안을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곧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1년간 지원을 연장,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결국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6일도가 제출한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부모 가족 고졸 자녀의 안심 취업 지원을 위한 도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0년 내에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215만에 달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큰 경제적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계영도 규제개혁 담당관은 근본 규제 개선으로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한부모 가족이 하루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의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TF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상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 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 왕숙이,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의 10만 500호의 사업 시행자로서 행정 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두 곳의 사업 시행은 경기도시 공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 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 수립뿐 아니라 중앙지방 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소통 채널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및 친환경 충전 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 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교통, 자족, 계획, 시행, 행정지원, 특화 등 약 16개에 달한다.
향후 과제들에 대한 공동 검토로 구체화하고 특화시킬 계획이다. TF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7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지구별, 기관별 주제에 따라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최대로 수용해 공동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태도 도시주택실장은 회의에서 3기 신도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도시다.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자족 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임성도 도시정책관은 민선 7기 도정 정책 중 도민에게 환영받는 핵심 요소들이 신도시 계획에 잘 녹아들어 3기 신도시가 주택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발전의 도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기술위원 공모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20에서 2021년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공정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설 청렴하고 유능한 기술위원을 11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위원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모집 분야는 토목시공, 토목구조, 수자원, 건축계획, 산업기계 등 건설사업 20개 전문 분야 180명이다.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다음은 경기도 신청사 부실시공 제로화 위한 민관합동점검 실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광교 신청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지난 6일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신청사 주민참여감독관 6명, 경기도 신청사 건립자문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건축분야 전문가 7명이 참여, 신청사 건립 진행 상황, 설명, 시공 현장 점검, 주민참여감독관과 전문가와의 자율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청사 현장, 인접 아파트 주민 의견 사항 청취와 신청사 골조 부분, 시공 품질 상태와 타워 크레인, 승강기 및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추락, 낙하 위험 방지 설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강평에서 주민 참여 감독관들은 주위에 관심이 많은 현장이어서인지 주변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우수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립자문위원과 기술자문위원들은 전반적인 안전 및 품질 관리가 양호한 편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공사층에 소화기 추가 배치할 것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점검 외에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따라 자율안전보건활동 2개월마다 합동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2020년 준공 예정인 신청사가 부실시공 없이 안전하고 튼튼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동절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타워 크레인과 승강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보다 정밀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공 단계부터 빌딩 정보 모델링을 통한 시공성 검토와 감사 부위 체크, 3차원 건축물 시각화로 시공 품질 사전 예측 등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7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사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1원 30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 1,424억 원을 투입해 섬유, 패션, 전기, 전자 등이 결합된 첨단 섬유, 디자인 산업 등 경기 북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점 단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와 양주시가 37%, 경기도시공사가 63%의 예산을 분담하며 오는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앞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의 2019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다. 도는 전차례로선 양주역, GTX 신노선 덕정역, 국도 3호선, 구리, 포천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으로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풍부해 조성 완료 시 양주시 및 경기 북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손님성 경기도 도시정책관과 이성도 양주시장, 안태중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 정성호 국회의원 및 박재만, 박태희 도의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법 통과로 양주의 기업 유치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 북부의 판교로 갖고 가겠다며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 양주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 북부 산업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손님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를 낙후된 북부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경기 남, 북부 균형 발전에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준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 북부 지역의 미래 복합형 첨단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양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